안녕하세요. 캔들피규어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부터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 나왔고, 이번 발표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봐도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불확실성 제거에 무게를 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오히려 더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FOMC 회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금리 인상의 포문을 열었죠. 회의 결과를 보면 기존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는 0.25%를 올렸고 양적 긴축도 없었고, 예상처럼 금리도 올해 7번 올릴 거라는 그런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0.25% 올릴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올해 금리도 7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고 2월부터 시장에서 전망하는 내용들이 솔솔 나왔었죠. 양적 긴축도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 언급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연준이 결정을 한 거죠. 네, 시장에서 보기에는 특별히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돼서 이번 회의 결과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하면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투자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빌미로 투자를 주저하면서 기다릴 때가 아니고, 자신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시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이라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금리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저희가 FOMC 회의 결과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챙겼었는데, 아마 꾸준히 챙겨보셨던 분들은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됐니 수익률을 올릴 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익숙한 데자뷰처럼 느껴질 겁니다. 네. 딱 앞전에 12월 FOMC 회의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원래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해에 진행될 통화정책의 흐름에 그 방향성을 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연말 회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다들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에 대한 언급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봐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때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근데 작년 12월 그 당시에 시장이 예상했던 게 그때 기준으로 22년 올해의 금리 인상은 3번 할 거고, 테이퍼링은 이번 3월에 끝내고,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이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0.5%씩 올리는 그런 빅스텝은 없고 양적 긴축도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2월 FOMC 회의 결과에서도 이런 시장 전망처럼 비슷한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당시에 주가가 확 올라갔고요. 그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윤곽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제는 수익만 챙길 때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많이 보도됐어요. 지금 나오는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네. 실제로 지난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주가가 올랐을 때 모건 스탠리 쪽의 투자 전략가가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장은 3번의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이젠 수익, 마진, 성장에 집중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리 맨날 패턴이 똑같습니까? 원래 그런 거죠. 이게 자꾸 먹히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겠죠? 네. 화면의 주가 차트를 보면 12월 FOMC 회의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확 오르다가 이후에 한 20% 정도 확 빠지게 됐는데요. 이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확실성 제거했다 이런 약발도 얼마 안 가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물가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불확실성이 금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그럼 이제 어제 나온 3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지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들어 세계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 상승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6번, 7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12월에 미 연준이 회의할 때만 해도 금리 인상 3번 할 거라는 생각이 불과 3개월 만에 금리 인상 7번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됐고 최근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회의 결과 자체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런 기존의 시장 전망하고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투자 관련 조언이나 투자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어제 회의 결과를 두고 거의 전부 다가 이번 계기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 일변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하루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흐름에 따라선 이런 상승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작년 12월처럼 무조건 똑같다고 대답은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장난치는 패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반등 자체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금리 이슈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과 강도를 길게 보고 봐야 할 문제인데 그걸 오늘 하루 주식 올랐니 하루 내렸니 가지고 분석할 내용도 아니죠. 네. 단타 칠 사람들한테는 기회는 맞겠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발표 내용이 시장 예상 수준에서 나왔다고 불확실성 재건이 뭐니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말하는 내용 중에 뉘앙스를 파악해서 포드 가이던스를 캐치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캐치해서 정리해준 내용이 이 포드 가이던스 부분이었어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두리뭉실한 이야기 등으로 시장에 준비하라고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충 보기엔 그냥 형식적인 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의도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원래 있는 개념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긴축 같은 통화정책을 챙겨볼 때는 방향성과 강도 같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프로 올린다는 그런 결과 발표보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더 빨라졌고 금리 인상도 작년에 3번 할 거라고 할 때 더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7번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회의 결과를 보고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투자 관련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회의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맞냐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커진 걸로 보는 게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맞다고 보고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시장 예상대로 0.25%를 올렸고 올해 기준금리 7번 인상도 예상했던 결과니까 문제없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시점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는 이런 내용은 항상 반복되던 언론 플레이 패턴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잠깐 오른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반등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좀 있으면 FOMC 회의 중에 오고 갔던 회의록 내용도 나오겠지만 일단 회의 이후에 하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서 중요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캐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의 포인트를 제 기준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회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금리는 이번에 0.25%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최고 0.5%가 됐고요. 금리는 올해에만 7번 정도 올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엔 3번을 더 올려서 지금 기준에서는 내년에 2.7%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3개월 전에 올해 3번을 금리 인상할 거라고 말했던 거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증가했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FOMC 회의 결과하고 비교해서 보면 금리 전망이 그때보다도 2배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물가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그 말이 사실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할 얘기랑 조합해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파월이 통화정책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유연성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나 그 폭을 이번 회의 결과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통화정책이 나중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7번 올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0.25%씩 올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유연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선 금리를 한 번에 0.5%씩 올리는 그런 빅스텝도 밟을 수 있다고 정책 방향을 열어둔 거죠. 기자회견 때 파월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번 회의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통화긴축 정책도 유연성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번 금리 인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이 안 된 거라고요? 네.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반영해서 금리 인상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전쟁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결과예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파월이 계속 강조했던 게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펼칠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해서만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회의 때 사용된 통계지표 자체가 2월까지 자료고요. 지금 한창 터지고 있는 전쟁 상황은 반영 안 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일들로 물가 급등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걸 예단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그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쵸. 이 부분은 사실 파월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경제정책을 운영할 때 예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일정 부분 예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말은 일 터지고 데이터 나오면 그걸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상황이 터지고 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처하겠다는 거고요. 일종의 예방보다 대응 차원에서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백신에 집중하냐, 아니면 감염되는 일이 터졌을 때를 위해서 치료제에 집중하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단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되게 몸살이고 비겁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안 고치고 실제 소 잃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소도 찾고 외양간 고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 그 말 아닙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예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 잃을 거라고 예단해서 외양간 고쳤을 때는 고치면 고친다고 고생하고 그렇다고 고쳤는데도 혹시라도 소 잃으면 욕먹으니까 애초에 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그냥 가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로 소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파월이 이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유연성이라는 말이나 예단하지 않겠다는 말을 작년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연성으로 통화정책 방향이 열렸다는 의미가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파월도 지금 이걸 알고 통화정책을 할 때 실물 경제 위주로 끌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로 대표되는 자산 시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도 확인된 것처럼 미국의 자산 시장 자체는 탄탄한 회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물 경제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말의 의미를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는 어느 정도의 자산 시장 출렁임은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의미하는 게 출렁임 수준은 아니겠죠. 어쨌든 물가 상승 대응할 때는 자산 시장 눈치 안 보고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통화 긴축 자체가 지금 시장 생각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금리 인상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 개념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금리 인상의 영향도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상 문제를 볼 때 이런 기간 개념으로 보는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효과보다는 금리 인상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정도일 뿐이지 여기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갖다 대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니 금리 인상의 여파를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연준과 물가와의 대결을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 연준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는지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